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가 되면 더 좋겠죠. 고생한 수험생들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살 빠지는 비법 3가지를.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혜인입니다. 원장님은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하셨나요? 저는 머리 염색하고요. 그리고 고3 때 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그 살 뺀다고 팔과 다리에 랩 두르고서는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수능 끝나고가 다이어트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체의 기초대사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몸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춥더라도 식이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운동을 병행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다이어트 소문에 대해 준비해봤는데요. OX 선택 후 답변 주세요. 수능 끝난 후 단기간에 살을 빼려면 굶는 게 제일 빠르다? 글쎄요, O를 주고 싶기도 하고 이건 X를 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드릴까요? 빠르다 이렇게 속도만 생각을 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수분과 근육 손실 때문에 체중이 빠지게 되고 또 영양소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몸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로 하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요가 심하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건강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O일 수 있겠지만 X로 갈 수 있다. 10대 때 만들어 놓은 몸매가 평생 몸매의 기반이 된다? X를 드리겠습니다. 생애축에 따라서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영아 때부터 유아기 때는 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세포의 기능과 크기가 증가하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10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성인, 즉 완성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골격이나 체형이 이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몸매는 근육이나 지방 그리고 골격 그리고 자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외형을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요소들이 식습관과 생활습관들로 얼마든지 변형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된 후에 더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10대에도 폐경이 찾아올 수 있다. 네, O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극심한 다이어트가 10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무혈경은 조기 폐경일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거나 굉장히 과도한 체지방의 감소 그리고 영양에 대한 불균형,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생리불순일 가능성도 크기는 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극심한 다이어트는 여성 호르몬은 물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강 상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칼로리 간식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저는 X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당과의 싸움입니다. 예전에는 칼로리랑 연관지은 다이어트를 주로 했었죠. 현재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탄수화물, 즉 당에 대한 문제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라고 하는 식이요법의 원리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칼로리가 높지만 살이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칼로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몸에 당 흡수가 많아졌을 때 그것들이 에너지로 쓰이고 나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곤약 젤리나 프로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또 대사에 쓰이지 않는 단맛이나 감미료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것질류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찌게 하는 습관, 즉 간식에 대한 갈망, 다이어트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런 습관을 없애서 다시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 갈망을 없애거나 생활습관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대체해서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녁 운동보다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크다. 네, O입니다. 우리가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 소모될 수 있는 에너지원, 즉 당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을 끌어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미네랄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한두 시간 전에는 적당한 정도의 영양 섭취를 권장을 하고요. 공복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운동 직후의 경우에는 우리 몸
몸은 영양소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2시간 정도는 수분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은 운동만이 답이다. X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나 이런 보이는 부분은 날씬한데 배만 나와 있는 이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내장 지방은 찌기도 쉽지만 빼기도 피하 지방보다 더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이 조절이나 운동 이런 것들로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만이 답이다라는 것보다 이제 복부 비만이 생겼다면 당이나 탄수화물 섭취류가 습관적으로 많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습관 조절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운동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습관 조절을 먼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소문 팩트 체크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고생한 수험생들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살 빠지는 비법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면, 떡, 빵, 당 이것들은 먹지 말아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고 살 게 있을까라고들 하시죠. 제가 해보니까 많아요. 야채들도 단순하게 샐러드를 먹는 거 말고도 익혀서 어떤 조리 방법을 통해서 먹으면 굉장히 또 맛있을 수 있거든요. 또 고기 충분하게 섭취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당류는 최대한 줄이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고요. 뜨거운 물, 내가 호흡 불어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온도의 물을 늘 상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기초 대사량보다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뜻한 물을 마셔서 체온을 올리면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몸의 대사율은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잠을 충분하게 자는 것입니다. 10시부터 12시 이 사이에는 저는 무조건 잠을 주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6시간에서 7시간은 꼭 수면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는 또 밤에만 일어나는 대사가 있고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거든요. 호르몬들이 원활하게 발생을 해야 노폐물들을 빨리 배출을 시켜줄 수 있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 또 식욕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지금보다 더 살이 잘 빠지고 또 찌지 않는 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 등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비만한 분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 번 실패하고서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건강해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이긴 하지만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 식욕에 대한 조절과 생활습관 코칭을 해주면서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고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통한 수액 치료 또는 경구 영양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식욕 억제제를 계속 드시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병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보신 우리 학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또 한 번 응원하겠습니다.